안녕하십니까, 윤석표 변호사입니다.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에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특수관계인은 조금씩 틀립니다. 법마다. 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해놓은 거, 그 다음에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,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, 그리고 자본시장거래법 이런 거,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틀립니다.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지분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단독으로 지분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지분을 합쳐가지고 하든지 간에 30%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갑이 B 회사에 대해서 지분 30%를 보유하고 있다. 또는 갑이 배우자하고 합쳐갖고 30%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갑은 개인사업자를 하든지 법인을 하든지 간에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. 비법인에 대해서 그 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고, 또 아니면은 이제 범위로 나뉘습니다. 이제 보통은 이제 8촌인의 혈족, 그 다음에 4촌인의 인척, 배우자 그렇게 되고, 또는 6촌인의 혈족으로 되어 있는 법령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개별 법령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, 또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혈연관계나 인척관계, 혼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, A 회사나 B 회사, A 업체나 B 회사, 그 다음에 A 업체나 B 업체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, 그 사장을 같이 한다든지, 임원을 겸직한다든지, 아니면은 그런 직함 관계 없는데 뒤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죠. 소위 말하는 우리 뒤 실세가 같다든지. 그래서 경영상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. 이 특수관계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정보를 A 회사든 B 회사, A 업체든 B 회사, A 업체든 B 업체,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정보라든지 돈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수관계인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어떤 자기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회사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, 또 제3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가지 제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.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, 이제 특수관계인이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대여해 준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채권으로 인정은 합니다. 인정은 하는데 이제 의결권도 인정을 해요.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보통은 변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회생 계획안을 짜는 게 통상적입니다.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. 빌려준 건 맞는데. 왜 그래요? 특수관계인은 경영자하고 같은 측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게 됐거나 사업체가 어렵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동일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유사한 책임을 너네들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, 파산에서는 이제 배당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납니다. 자, 그래서 특수관계인과의 문제는 또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한테 돈을 1억 빌려가지고 회사에 넣었어요. 그러면 이제 회사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돈 좀 있으면 아버지 채무 갚아주고 싶고, 또 가족들 채무 갚아주고 싶고, 장모님한테 돈 5천만 원 빌려가지고 해서 넣었다. 그러면 그 돈 갚아주고 싶죠. 그건 인지상정입니다.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, 그 사람들이 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대표이사나 사업 주체하고 지근거리에 있거든요.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. 왜? 어렵지 않으면 돈 빌려가지고 회사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돈을 이제 그런 쪽에 갚아주고 이제 회생이나 파산하거나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채무 변제를 그런 쪽에만 특수관계인에게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는 문제가 있어요. 받을 돈이 있는데 회사 사정을 지금 모르고 있고
그 회사 운영 주체인 대표이사나 사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변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제 사회행위라든지 편파 변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가는 사람은 토해내야 돼요. 토해내고 이제 가치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채권에게 비례해가지고 조금 받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지분을 합치기 때문에 과점주주 판단할 때도 특수관계인을 한 몸으로 보면 동일인이라고 상법상 동일인이라고도 하는데 한 몸으로 봐요.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각 법마다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법인세를 적용할 것이냐,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, 아니면 회생파산에서 이걸 적용할 것이냐,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에 따라 틀리단 말이지. 영역마다 조금씩 틀려요. 근데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이제 지분 30%하고 실질적 경영이냐, 임원 겸임이냐, 아니면 뭐 이제 영향력 행사냐, 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반드시 들어가고 사촌의 인척도 그 공통적이고 8촌의 혈족이냐, 6촌의 혈족이냐, 뭐 이런 것들 범위가 약간씩 틀리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특수관계에 대한 어떤 제한은 많은데 예우는 덜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특수관계이면 특수하니까 우와 뭐 저기 크게 보호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인데 반대.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행위가 제한되고 그다음 책임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편파 변제나 사례 행위나 그 다음에 이해상충 행위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된다. 특수관계인이 있으면은.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, 문제는 사실상 이 질문이 참 많지만은 이거를 일일조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.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. 하지만 특수관계인은 하여튼 예우를 받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특별 대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더 제한하고 당신들 책임을 더 부과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어긋나는 어떤 조처를 했다면은 그 부분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그 특수관계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. 이익을 받았다기보다도 어쨌든 채무를 변제받든지 우선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출했던 어떤 것들을 회수했다는 점에 차관을 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하든지 간에 사전에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 의미는 좋은 게 아닙니다.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공정하게 거래 행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그런 개념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수하다고 하는 것이 특별 대우다 아니면 특별하게 불평등하게 한다 이런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취득과 금전과의 근접거리 그다음에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접거리 이런 것들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다음 회사를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